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,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한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어떤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당연히 현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얘 좀 편하게 살고 싶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자산을 증여하고 싶은 니즈가 막 생길까요? 그렇죠. 바로 편안하게 그냥 놀면서 돈 벌어 바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을 겁니다. 그래서 월세 빵빵하게 나오는 멀쩡한 빌딩 50억짜리 딱 증여하고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 못할 것 같으면 30억짜리 딱 증여해서 월세 받았어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정부에서 바라는 건 이런 창업은 아니죠. 그래서 부동산은 제외됩니다.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당할 물건들,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요.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대주주인 주식, 요거는 제외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요. 아니면은 소액주주인 차원에서의 상장 주식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합니다. 근데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현금 내지 상장 주식으로 증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첫 번째 좀 알아두시고요. 자, 두 번째는 그럼 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? 여기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. 우선 2019년 현재 창업자금 증여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. 그리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그 해당 목적에 모두 써야 됩니다. 그런데 2019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 개정안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아마 이 안대로 12월쯤에 국회가 통과돼서 2020년부터는 이제 실행이 되겠죠. 근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되고 3년 안에 그 돈을 모두 써야 된다. 사용 목적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2년 안에 창업하면 되고요. 그 목적에 4년 안에 쓰면 됩니다. 조금 여유가 생겼죠. 그래서 돈을 받고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사업 구상도 해보고 좀 알아보고 서베이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여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좋아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창업할 때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느냐 요것도 역시 뭐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. 개인 사업자가 창업해도 좋고요. 법인으로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편이죠. 이해되시죠? 예. 자, 그러면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? 요거는요.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쉽게 아마 뭐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사서 나 임대업 하겠습니다. 요런 거는 안 되겠죠. 또 내가 이번에 보니까 나이트클럽이 지금 뭐 소유조사 받고 뭐 그 YG 이런 사태 일어나면서 나이트클럽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내가 이 30억 증여받은 돈으로 동양 최대 나이트클럽을 열어보겠습니다.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이런 유흥업 안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는 창업자금 받은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. 라고 쭈쭈쭈쭈 국세청에서 열거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제조업 당연히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음식점업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상태에서 할 땐 음식점업 같은 것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건물 관리업 이런 것도 되고요.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. 숙박업은 안 되는데요. 관광 숙박업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관광 호텔이죠. 요거는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자막으로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한 28가지 이 업종을 열거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그 2020년부터 아마도 적용될 것 같은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. 재밌는 것들을 좀 추가해 줄 것 같습니다.
자, 그게 뭐냐?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,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,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고 고용을 늘리기에도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죠. 이거를 실제로 실시하실 때요, 30억, 50억 너무 부담됩니다. 아무리 돈 많은 분도요, 자녀에게 30억, 50억을 한꺼번에 주는 거 부담스럽습니다. 그러면 얼마 증여하면 될까요? 바로 5억입니다. 예, 5억 증여하시면 공제가 5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. 물론 1억, 2억, 3억, 4억 다 세금 없죠. 아, 그럼 30억, 50억짜리 이 아까운 찬스를 5억만 증여하고 날려버린다.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5억 증여하시고요. 나중에 또 5억, 6억, 7억 또 증여하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건 한 번에 다 증여하실 필요가 없고요. 여러 번에 걸쳐서 복수로 증여하셔도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예, 그러니까 5억 이하로 한번 줘보시고 애가 잘하면 추가적으로 또 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 살펴봤습니다. 60세 이상이면 되고요. 18세 이상이 받으면 됩니다. 30억, 50억까지 가능하고요. 5억 공제 10% 세율만 냅니다.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굉장히 많고요. 자영업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. 그래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자녀들의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이 플랜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